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이혼 후 10년 만에 재혼했어요. 요즘에는 재혼일을 숨기거나 자랑할 일도 없네요. 하지만 거의 제2, 아니면 제3의 출발만큼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제 첫 번째 새로운 출발은 결혼이었고, 두 번째 새 출발은 이혼이었죠. 그리고 10년 만에 세 번째 삶의 전환을 맞아들인 느낌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재혼식을 올리고 나니 첫 번째 결혼 때의 경험들이 떠오른답니다. 필름처럼 제 눈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어느 영어 공부 모임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되면서 대면하게 대했는데 남편은 꽤나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그 모습들이 싫지 않아 저와 사귀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너무 남편을 좋다는 데만 다니고 내가 싫은 것은 표현을 안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런 것을 따지다가 자칫 싸움이 될까봐 불편해서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해서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을 불편해했다는 게 맞겠죠. 남편은 자기에게 잘 맞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사귀고 1년이 좀 안 된 채 결혼 이야기를 꺼내었거든요. 사실 당시에는 잘생긴 사람의 기준을 갖고 있었고 남편이 그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상대방의 성격보다 외모에 매료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인성을 깊이 관찰하지 못해 결국 그 비용을 치르게 되었어요. 결혼 비용은 우리 둘 다 반반씩 나눠서 했고 양쪽 집안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공하는 예시와 조언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어. 나는 소영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야. 내가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 있을까? 회사에서 이런 좋은 제안을 다시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해. 내 월급이 올라가면 가게에도 더 도움이 될 거고.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건 아니잖아. 나는 솔직히 소영이가 집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우리 둘의 미래 계획도 세우면 좋겠어. 피로가 쌓인 채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다 일할 수 있으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둬도 돼. 물론 나 혼자 벌면 아껴 써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둘 먹고 사는 데에는 큰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아이를 낳고 좀 키운 다음에 다시 일해도 늦지 않을 거고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 난 몰랐어, 사실. 난 아이를 천천히 낳으려고 했지. 민혁 씨가 그렇게 아이를 빨리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아이가 빨리 낳을수록 좋다더라. 늦어지면 엄마도 아이도 서로 힘들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일해야겠다고 그런 생각보다는 마음 편히 갖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생각하고 있어. 민혁 씨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근데 나는 아직 일을 더 하고 싶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내 뜻은 그래 알고 있으라고. 남편은 좀 섭섭한 표시를 내며 말했다.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승진을 하면 너무 바쁠까봐 남편이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싶어 회사의 팀장 역할은 아직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미쳤어요. 이런 기회에 쉽게 오는 건 아니라고 알겠어요. 박 때릴 듯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다시 이런 일이 오긴 힘들 거야. 라는 부장님의 말에 저는 아쉬움을 느끼며 알겠다고 했어요. 지금의 저라면 그때 바로 과장으로 승진하고 힘들더라도 팀장 업무까지 해내려고 아주 악착같이 일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제 가까운 사람들 눈치를 너무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남편 눈치를 많이 살폈더라고요. 저와 가장 친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게 모두 제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아마 제 성격에 그런 면을 눈치챈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슬슬 집에서 쉬어야 할 시간인 것 같아. 임신은 우리 둘 사이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데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럴 때 몸은 얼마나 지치는지 상상도 못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편히 쉬어야 할 것 같아.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대출이 있더라도 너가 퇴직하면 퇴직금도 있을 거고 당분간은 나 혼자 돈을 충분히 벌어서 감당할 수 있어. 나중에는 아이를 낳고 차차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난 내가 집에 있는 게 더 좋더라. 누가 항상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안정되더라고.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몇 번 말했는데 결국 남편 뜻대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대부분의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고 저를 생각해서 자기 혼자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고맙기도 했죠. 대부분 남편들은 여자가 같이 돈을 벌길 원한다는데 제가 집에 계속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제게는 그만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산을 했을 때 제가 퇴사를 한 지 석 달 정도가 지난 후부터 남편이 원래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내게 잔소리를 점점 더 많이 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밤에 잠깐 잠이 든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 깨어났어요. 야, 거실이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 집에서 밥만 먹고 청소를 한 번도 제대로 못해. 이젠 충분히 왔어. 아니, 그것보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다른 집에서도 들리겠어. 지금 다른 집에서 체면 차릴 수 있게 집 좀 정리 안 하겠니? 내가 나갔을 때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뭘 어질렀다고 그러는 거지? 저기 컵 하나랑 TV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인데. 그런데 왜 이 쿠션들만 있는 거야? 나란히 앉지를 못해. 전부 삐뚤빼뚤하고 엉망이잖아. 너무 제대로 안 들어맞아. 내 눈에는 컵 하나, 리모컨 하나일지 알 수 없지만 내 눈에는 컵도 자리에 없어 있고 리모컨도 제대로 놓지 않았어. 그리고 왜 쿠션들은 다 어지럽게 헤매요?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면 썩썩해서 제대로 안 쓰는데 그렇게 귀찮아. 내일도 들어왔는데 이러면 정말 안 되잖아.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놀라 말도 못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 후 혼자 생각을 하니 억울하고 속이 서럽긴 했지만 회사에서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지 이해해요. 하지만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는 더 해져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다가 뼈 빠지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한 말이에요. 일찍 왔으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왜 또 그래? 오늘은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또 말이 좀 이상하다고. 내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화풀이를 한다는 소리야. 넌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이 없어. 남편이 오면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른 쉬어라. 이런 말을 해주는 건 기분 나쁠 뿐이야. 그리고 꼭 늦게 내다보잖아요. 그게 무슨 존중심이 없는 말이야. 속으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민혁 씨가 올 때 저녁 준비하니까 늦을 수도 있지. 음식을 만드는 소리나 민혁 씨가 오는 소리를 못 듣기도 하고 야, 도어락을 여는 소리도 안 들리면 그럼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지네. 나이가 몇 살이든 벌써 귀가 안 들린다는 핑계를 대하면서 가만 보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엉터리였어. 이럴 때마다 내가 이런 여자를 먹여 살리느라 그렇게 고생했나 아주 한숨만 나고 삶이 허무해진다. 민혁 씨가 계속 나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은 거야. 집에 있으면 그냥 쉬는 줄 알아? 전혀 그렇게 아니야. 나야말로 이런 여자를 부려주느라 그만큼 고생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민혁 씨가 한 번도 손을 대지 않게 하여 얼마나 힘든지를 나는 알면서도 집안일을 하다가 늘 스트레스를 받는데
민혁 씨에게 모두 털어놓을까 고민해보고 있어. 너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그러려니 하며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린 전형적인 일상이야. 시끄러워서 씻고 나와서부터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며 문을 탁 닫고 들어갔어. 나는 남편의 오만한 행동과 무시하는 태도로 지쳐가는데, 하지만 내가 언급한 것처럼 관계를 망가뜨리기 싫어서 이런 것을 따지는 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소리를 질리면 나는 자동으로 입을 다물곤 했어. 하지만 더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고 결심한 일이 있었어. 어느 날 휴일 점심을 먹다가 놀란 일이 있는데 생각해도 낯설어지는 일이라 더 기억에 남네요.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김치말이 국수에 고기를 구워서 내 앞에 차려놓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뭐라고 한 건지 들어봐요. 넌 이걸 사람 입으로 먹으라고 만들었냐? 집에 김치만 있어. 너 지금 내가 준 돈 다 어쩌고 영양가 없게 김치만 18개 말아서 그릇에 얹은 거 먹고 떨어져라 하는 것처럼 내놓냐? 넌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 부모는 이런 걸 어떻게 가르쳐 줬냐? 김치말이 국수를 먹고 싶다면 그렇게 했던데 여기 고기도 주문했는데요.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힘들게 해서 밥 먹이고 있는데 왜 불평만 하니? 이러면 만드는 사람도 다음에 하기 싫겠어. 내 생각도 좀 해봐. 그리고 여기에 부모님이 왜 나와서 우리 엄마랑 아빠도 걸려 넘어질 상황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기본적으로 고생해서 일하는 남편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김치말이 국수라고 하면 국수만 내놓느냐?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구워온 게 다야. 계란도 삶아서 넣고 오이도 채쳐서 넣고 육수도 만들어서 컵에 따라 놓고 다른 반찬도 놓고 해야지.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한 걸 딱 해놓느냐? 융통성도 없고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아. 내가 너희 부모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해. 할 수가 없어. 마지못해 있게 되는 개밥 같은 거나 먹던 중에 밖에 돌아다니며 돈을 벌까? 어디서 한 푼도 벌어내지 못하는 나에 대해 민혁 씨가 자꾸 나에게 말을 계속해 집에만 있으라며 돈을 벌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나에게 집에서 쉬어라고 한 거야. 민혁 씨야 그게 언제일까? 벌써 반년 전인데 왜 넌 그동안 아기가 안 생겨서 나에게 너에게 집에 있으라고 한 거야 아니야. 그렇다면 또 다른 것들도 잘해야지 전부 다 내 탓인 것은 아니야. 산부인과에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고 했고 솔직히 다시 회사 다닌다면 느긋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어. 그러면 민혁 씨도 전처럼 계속될 같아서. 성격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겠어야? 너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성격이 이상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먹었던 것들도 다 덜어내고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잘해. 널 돌보아주는 내게 감사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비참한 기분이 들어서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시부모님은 지방에 살기 때문에 우리와 크게 왕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화를 하라는 강요를 하지 않고 너희 알아서 잘 살아 하여 힘들었어요. 시댁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보다 더한 경우는 없었어요.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다니 참 기이한 일이에요. 더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통보했어요. 이제 다시 취업 활동을 할 거예요. 어떤 말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이렇게 남편 곁에서 숨죽이며 살고 싶지 않아요. 민혁 씨가 한 달에 몇 억씩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 다시 취직을 해서 유부녀로서 회사 활동을 그만뒀던 저를 고용해주는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에서 취직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왜 이렇게 무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무능해서 취직을 하고 못하는지 한번 경험해보기로 해야겠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나 앞으로 생활비 한 푼도 주지 않을 테니 너무나 한 대로 해보세요. 돈 얼마나 나올지 보면서 결정해봅시다. 남편은 비아냥을 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정말로 이를 악물고 그날부터 재취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생활비가 통장에 남아 있었고 제가 따로 모아둔 비상금도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취업 활동에만 전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력서를 쓰러 노트북 앞에 앉은 순간부터 계속 빈정거리면서 자존심을 상처 주었지만 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민혁 씨가 날 생각해서 집에 있으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달 동안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명하다니 너무할 수 있지 않아요? 민혁 씨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 민혁 씨는 날 향해 이런 식으로 큰 소리치고 화를 낼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만 생각하게 돼요.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지? 그래. 그대로 해도 괜찮아요. 대신 나도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8시간 동안 뭐든 할 거니까 집안일도 다 나눠서 해야 해. 앞으로는 밥도 미역국처럼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해. 인간은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해요. 평생 누군가가 다 챙겨줄 것을 바란다면 그것이 인간다야. 짐승이야. 말 다 했어. 좋아. 3달 안에 아니 2달 안에 일을 제대로 못 구하면 그때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해. 요새 취업 여건이 어떤 줄 알면서 왜 그걸 정하는지? 민혁 씨가 취직 도와줄 능력도 없는데 왜 그걸 정해?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는 집안일을 방치하고 남편을 팽개칠 건 문제 삼아서 이혼 욕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사회가 몇 년도 안 살았다고 해도 이혼한테 얼마나 냉정한지 알아? 넌 혼 좀 나아봐야 돼. 남편이 끝까지 제게 심한 말을 했고 나는 그런 남편에게 두고 보지 않을 거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서로 마주치지도 않고 얼굴을 보지 않으면서 지내기 시작했고 저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하고 혹시나 해서 대학 동창들과 연락도 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주요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8개월 아니면 7개월 정도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제 자존감은 바닥을 치러 제 자아도 너무 비참해졌었죠. 제가 어떻게 회사에서 잘했다고 한들 결혼 후 집에 있던 여자가 다시 취직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곳은 들어가는 등의 생각을 했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며 정말 남편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이혼하게 될까봐 불안해졌습니다. 사람이 참 무서운 부분은 눈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남편이 다시 한번 빈정거렸어요. 여기서 중단하고 무릎을 꿇고 싹싹히 빌면 이번에 특별히 내가 용납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 싹싹히 빌어야 한다는 뜻이야. 민혁 씨 말대로 이혼할 일이 생겨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자유롭게 해봐. 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 이상은 내가 참지 못할 거예요. 지금 집안일을 하는 것을 명령하다니 그것도 감지덕지인 줄로 알아? 내가 정말 어떻게든 큰 아령을 베풀고 있다는 걸 너에게 깨닫게 하겠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니?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속으로는 매우 좋은데 취직해서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먼저 이혼 소송을 던진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한 정도로 저를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하고 싶은 욕구가 높았지만 그 전에 남편에게 자신이 보란 듯이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취직할 곳을 찾아다녔지만 제게 채용을 제안했던 곳은 급여나 조건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았고 정말 좋은 곳에서 연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창이 연락을 해서 너, 남편이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네가 와이프가 이상한 바람을 피우고 자꾸 밖에 나가려 하다가 내가 혹시 이력서 내도 받아줄 거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 정말? 그 얘기는 누구한테서 들었어? 내 친구한테 내 취업 도와줘 달라고 했었거든. 그 친구가 다른 부서 동료한테서 들었대. 확실해? 그러면서 나는 분노로 몸이 부르르 떨었지만 화를 낼 뻔했을 때 친구가 다른 얘기를 했어. 너랑 같은 수준이면 외주로 일해도 충분하겠지. 경력과 능력이 충분하다면 다들 눈여겨볼 거야.
내 남편의 사회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외주 일 받는 것을 막을 순 없을 테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내 남편이 막은 회사들 중에도 원하는 곳이 있을 거고 내가 민주 알지? 대학 때부터 열심히 알바만 하던 그때가 그렇게 기억이 나. 일을 빨리 시작하셔서 자기의 사무실을 꾸몄잖아요.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더니 꼭 연락하라고 해요.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고 민주에게 연락을 했어요. 민주는 성격이 확실히 좋고 사교성도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라면 믿을 만하겠다 싶었어요. 민주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오라고 했어요. 내가 함께 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게 너 하니까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고 했죠. 민주가 말한 조건은 아주 괜찮았어요.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만큼 제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계약서도 작성했어요. 물론 사무실의 월세와 관리비는 반씩 낼 거예요. 내기를 했고 그것을 민주 흐름으로 받기로 했으며 거기에 대한 비용은 민주가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매우 훌륭한 조건이었습니다. 민주가 너무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외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외주, 내가 얼마나 벌 것이냐? 제가 만든 난장판을 두고 볼까요? 남편이 말한 대로 2달 안에 취직을 해서 이제는 돈을 가지고 낭비하는군요. 일단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하고 내게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해둔 게 다 있었거든요. 민주는 예상보다 더 많은 일을 따내고 있었는데요. 2사람이 함께 며칠씩 야근하고 미팅을 해야만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동안 그 일들을 혼자 어떻게 처리했는지 믿기 어렵다고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갑자기 컵을 던져서 제 옆에 떨어지며 부서지게 했어요. 일을 하면 얼마나 하냐고 새벽에 들어오고 너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근무하고 뻥을 쳐. 맞아요. 그런데 남편을 무서워하며 뚫어져 쳐다봤어요. 그러한 엄격한 표정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같은 거예요. 저는 피곤해서 잠깐 자고 나와야 돼서 그만하자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 귀에 그렇게 말하며 야, 이렇게 할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마. 밖에서 자든지 너 마음대로 하라고 악을 쓰며 맞아대었어요. 다음 날 간단히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왔어요. 그러기 전에 남편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몰래카메라였어요. 지금처럼 홈케미가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다시 취직하기 전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어요. 그곳에는 지금까지 남편이 제게 횡포를 부리던 양상이 있었어요. 부린 것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 근처의 모텔에서 샤워하고 잠깐 눈만 붙이고 일을 하기를 했어요. 드디어 월급을 받았을 때 통장에 기록된 금액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사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이혼해야지. 힘내라.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민주와 저는 서로 가까워졌고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민주가 제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정확히 알게 된 것은 제가 사무실 근처 모텔에서 머물던 시기부터였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나가 있다니 민주도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제게 상황을 물어봤고 저도 민주에게 숨기지 말아야겠다 싶어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거든요. 민주는 제 이야기를 듣고 완전 분노했어요. 그가 진짜 못된 놈이네. 내가 착한 거 딱 알아보고 너 찍어서 결혼한 걸 거야? 그런 놈들은 그래. 틀림없어. 그 나쁜 자식 어떻게 혼내주지? 혼내줄 방법은 있어. 걱정하지 말라며 저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둔 걸 이야기했고 민주는 저한테 정말 잘했다고 절대 당하면 안 된다고 응원해줬어요. 저는 월급이 찍힌 통장을 받고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마침 퇴근하려고 나오던 남편은 저를 보더니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착한 척을 하며 어깨에 손을 얹자 소름이 돋았지만 그대로 하기로 마음먹고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말없이 통장을 내밀었죠. 남편은 무서운 표정으로 쳐다봤다가 곧 비웃으며 말했어요. 가정일들을 처리할 돈을 벌어야지. 깝죽대면서 돈을 쪽팔리게 벌어서 사람을 귀찮게 하련다니. 그리고 통장을 보며 입을 벌린 채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야. 시작에 불과해. 향후 더 벌게 되면 제대로 남겠지. 내 디자인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고객들이 많거든. 결국 지금 진행 중인 일들에 대해서도 아직 더 할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있고 새로 계약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남편은 한참 만에 꿈에서 깬 사람처럼 저를 쳐다봤어요. 이게 진짜 내가 이번 달에 번 돈이라고 잘못된 것은 아니야? 개인 사무실이라며, 야, 내가 무슨 수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 정산을 잘못했겠지. 내 월급의 5, 6배는 되겠네. 이걸 내가 본다는 게 말이 돼. 아직도 그런 소리에 나 이 날만 기다렸어. 속으로 너 두고 보라며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는 돈 벌겠다고 진짜 이렇게 악물고 일했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거든. 너처럼 매달 회사에서 주는 그깟 돈 받으려고 벌벌 떨지 않는다고 내. 똑똑히 들어. 적어도 함께 사는 사람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유세를 떨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 돈 같지도 않은 것으로 힘들게 일했다는 둥 남편 존중을 모른다는 둥 헛소리를 짓거린 게 아니라고 남편을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통장을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자기가 잘못 본 줄 알고 불빛에 다시 대보기도 하고 카운터에 가서 이 통장 조작한 놈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는데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점점 제가 번 돈이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하자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군요. 소영이, 넌 진짜 상상 이상이다. 역시 내가 마누라 하나는 잘 얻었다니까 그동안 내 말에 섭섭했나?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됐으니 오늘 이런 상황이 있잖아. 그게 아니었다면 너는 계속해서 불행한 상황에 빠져 살았을 거야. 그래서 아름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집에 들어와. 왜 그래? 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해야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일은 안 할 거야. 앞으로도 내 밥은 스스로 챙겨 먹고 내 빨래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해. 돈 좀 벌었다고 변한 거야?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고 그런 사람에겐 못 쓰겠어. 역시 너는 인성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저는 제 앞에 있는 커피를 남편 얼굴에 직접 마신다. 남편이 놀라서 얼음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응시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이후로는 지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잘하고 있는 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사람의 자존심을 깎아내렸고 다시 취직해서 2달 안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새로이 취직한 뒤에는 늦게까지 일하다가 들어오면 내가 뭔데 새벽에 늦게 들어오나? 나가라, 며 무례한 행동을 하고 내가 너보다 돈을 더 벌릴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고용에 실패할 뻔했을 거라고 하며 돈 앞에서 사람이 변해간다며 나를 두말할 필요도 없는 쓰레기로 무시했어요. 인간은 고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딱 너처럼 그런 것 같아. 야, 왜 자꾸 나를 너 새끼야 이런 말로 부르냐? 언제부터 내 호칭을 그런 식으로 쓰게 된 거니? 너는 나한테 너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가 라고 해야 돼. 너는 마누라 발톱대고 나도 못하는 존재야. 너 같은 사람은 다시 결혼하면 안 돼.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 USB를 꺼내 보여줬어. 내가 내게 막말하고 마지막에 컵까지 던진 거, 그것도 다 영상에 담겨 있어. 내가 결혼 소식을 듣게 되면 상대방 여성에게 이 영상을 모두 보내겠다고. 도시락 싸주고 너와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할 거야. 이렇게 알아.
이혼 소송이 날아가면서 생길 거야. 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내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왔으니 그런 걸로 알아. 만약 팔리면 투자한 만큼 찾아갈 거야. 커피를 마시던 남편은 제 이야기에 완전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사이 USB를 꽂은 채 자리를 벗어났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예쁜 여자가 오늘 너에게 복수했어. 카페를 나가려고 했더니 남편은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 이렇게 갈 거라고 정말 진짜 이혼할 거야? 너 이렇게 해야만 하는 여자일 줄 알았지? 너무 감정적이야. 아직도 내가 몸을 주던 박소영이라고 생각했을 줄 알아? 내가 버는 돈으로 그동안 무얼 했는지 알아야 해. 무시했지. 어디, 너 그 돈으로 한번 이혼 소송 잘해봐. USB 자료에 난 내가 깨먹은 컵까지 증거로 모아놨어. 내가 나한테 생활비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짜게 줬는지까지 전부 다 모아놨으니까. 어디 그 잘난 돈 가지고 덤벼봐. 남편의 손을 탁 쳐내고 카페를 나오는데 사람들은 전부 남편을 쳐다보며 죽은대더라고요. 저는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일을 해낸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그때부터 남편은 180도 달라진 태도로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소영아, 너 이렇게 이혼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 내가 잘 나가게 되니까. 남편을 조롱한다고 투덜거리네. 내가 이야긴데 그동안 있던 사건들이 그렇다는 거야. 인생의 성공을 돕기 위한 것이었어. 당연히 그것에 서운할 수 있겠지. 그 점에 대해 내가 사과할게. 하지만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어? 남편이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지.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나잖아. 너는 진짜로 그래? 상상을 넘어서 치졸하고 뻔뻔한 인간이구나. 너야말로 인성교육 좀 받아야겠다. 나랑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야. 그리고 가까운 사이는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 거야. 똥과 오줌을 분간하지 못하는 개처럼 할 말을 못할 말로 구분하지 못하는 게 가까운 거 아니야? 너, 그런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욕설을 해도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 웃기지 마. 너 생각보다 더 멍청하다. 나를 걱정하는 척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그만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나 되게 바빠. 너 같은 사람하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합의로 가자고 하면 소송해서 넌 100% 지게 될 거야. 그건 너도 왜 그런지 잘 알잖아. 소영아, 그럼 넌 화 풀릴 때까지 집안일 할게. 요즘 남자가 집안일 하는 건 형도 아니잖아.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내가 집안일을 다 하고 이 뒷바라지를 할게. 내 능력이 나보다 나은데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 내가 진짜 우리 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 대하면 어떠냐? 나는 너와 함께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 내 기분만 풀린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그리 어렵다고 생각해? 내가 눈을 감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무슨 생각이니? 그 계산대로라면 내가 버는 게 얼마나 달라? 왜 너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거지? 너랑 나랑 수준 차이가 엄청 커. 내가 속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때 내가 보고 싶다면 이혼해서 멀리서 내 모습을 구경해.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뒤졌다고 항복할 생각은 하지 않아. 내가 이혼 소송에서 자신을 찾지 못해서 한 일이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니까. 남편의 말에 휩쓸려 설득당하지 않았어. 결국 남편도 나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남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나가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그 후 우리는 헤어졌고
그 뒤로는 제 삶이 계속 잘 흘러갔고 남편은 제 위자료 갚느라 월세 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 일은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의 대가로 생각해요. 그 경험을 반성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말 배려심 깊고 친구 같은 남자를 만나 요즘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연에 대한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